관세 이슈와 함께 격변의 한때를 보내고 있는 글로벌 증시입니다. 이번 주에 과연 시장의 방향성은 어디에 초점을 맞춰주게 될까요? 지난주 금요일에 발표됐었던 주요 경제 지표들 먼저 점검을 해보고 관세와 관련된 추가 내용들까지 모두 살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지난주 금요일에 발표됐던 경제 지표 함께 확인을 해보시면 사실 소비자들의 투자 심리가 급격하게 악화되고 있는 모습을 체크를 해볼 수가 있었습니다. 또 여기에 기대 인플레이션 같은 경우도 1980년대 이후 최고치를 기록한 게 체크가 됐죠. 이에 따라서 금융시장이나 기업 실적 전망도 불확실성이 확대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미시간대가 발표한 4월 소비자 심리지수 잠정치가 50.8로 전월 대비 무려 10.9%나 하락을 했습니다. 시장 예상치를 크게 밑도는 수치가 나왔고요. 이게 전년 동월과 비교하면 무려 34%나 급락한 수치입니다. 특히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감도 뚜렷해지고 있는 상황인데 소비자들이 예상한 향후 1년 인플레이션율은 6.7%로 1981년 11월 이후 최고치까지 올라간 상황입니다. 모든 계층에서 소비자 심리가 악화됐다라고 미시간대 조사 책임자가 이야기를 했고요. 경기 침체를 암시하는 다양한 경고 신호들이 포착되고 있다라고 평가했습니다. 그런 가운데 3월의 도매 물가지수도 함께 발표가 됐죠. 생산자 물가지수가 전월 대비 0.4% 하락을 하면서 시장 예상치를 뒤엎는 수치가 공개가 됐는데요. 에너지와 식품 가격 하락의 주요 요인이지만 이번 통계는 트럼프 관세 시행 전 수치로 향후 물가 흐름에 대한 주의가 필요하다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상품 가격 또한 23년 10월 이후 가장 큰 폭으로 하락을 했고요. 근원 PPI도 0.1% 감소했습니다. 이렇게 금융시장에 대한 혼란과 기업 실적에 대한 전망까지도 같이 어두워지고 있는 상황인데 JP모건 체이스의 제이미 다이먼 CEO는 최근 며칠간 S&P 500 기업들의 실적 추정치가 평균 5% 하향 조정됐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앞으로 더 낮아질 수 있다라는 경고의 말을 남기기도 했습니다. 전반적인 경기에 대한 불확실성이 이어지면서 실적 시즌이 시작됐기 때문에 우려감이 커질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향후 글로벌 경제에 미국 기업들의 실적이 어떤 영향을 미칠지 같이 지켜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번 주에 주요 금융주들의 실적 잇따라 있기 때문에 매일 저일 시간을 통해서 함께 점검을 해보시길 바라겠고요. 일단 지난주 금요일 뉴욕 증시를 그나마 안도하게 해줬었던 관세 면제 이슈도 점검을 해봐야겠습니다. 다만 오늘 새벽 시간 기준으로 하워드 루트닉 미 상무부 장관의 ABC 뉴스가 추가적으로 함께 인터뷰 공개가 됐는데요. 주요 내용 먼저 영상으로 체크해 보겠습니다. Well, remember, those products are going to be part of the semiconductor sectoral tariffs, which are coming. So you're going to see this week there'll be a register in the Federal Registry. There'll be a notice put out. That is different types of work. So we're going to do that. We did that in autos. The president's going to do it for pharmaceuticals, and he's going to do it for semiconductors. So all those products are going to come under semiconductors, and they're going to have a special focused type of tariff to make sure that those products get reshored. We need to have semiconductors. We need to have chips, and we need to have flat panels. We need to have these things made in America. We can't be reliant on Southeast Asia for all of the things that operate for us. So what he's doing is he's saying they're exempt from the reciprocal tariffs, but they're included in the semiconductor tariffs, which are coming in probably a month or two. So these are coming soon. You shouldn't think this is really outside of it. Really think of it as being included in the semiconductor space, much like pharmaceuticals. So this is not like a permanent sort of exemption. He's just clarifying that these are not available to be negotiated away by countries. These are things that are national security that we need to be made in America. 네, 이처럼 미국 정부가 스마트폰과 노트북, 반도체 장비 등 주요 전자제품에 대한 관세를 일시적으로 면제하며 향후 반도체 중심 산업별 관세로 전환될 것이란 방침을 밝혔습니다. 하워드 루트닉 상무장관 같은 경우도 전자제품은 단순한 상호관세 대상이 아니라 국가 안보의 핵심인 반도체 산업에 포함되는 품목이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아이폰이나 디스플레이도 조만간 별도 반도체 관세가 부과될 것이라고 강조했는데요.
일단 트럼프 대통령은 이달 초 해방의 날이라는 이름으로 11%에서 50%의 상호 관세를 각국에 부과한 바가 있습니다. 다만 다른 국가에 대해서는 10%의 기본 관세만 적용하고 90일간 유예를 한 상태고요. 중국에 대해서는 145%에 달하는 고율의 보복성 관세를 유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추가적인 이 면제와 관련된 목록이 공개되자 일단 지난주 금요일 뉴욕 증시에서는 긍정적으로 반응을 했었고요. 미국 세관 국경보호청은 스마트폰이나 노트북, 하드브리드나 그리고 컴퓨터용 CPU, GPU, 메모리칩, 반도체 제조 장비 등을 상호관세 부과 대상에서 제외한다라고 공식적으로 발표를 했습니다. 업계는 이번 조치가 애플이나 TSMC, 델, 엔비디아 또는 삼성전자와 같은 글로벌 IT 기업들에게는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이다라고 보고 있고요. 이번 조치 자체가 단기적으로는 IT 기기의 가격 급등을 막기 위한 것으로 보여지지만 장기적으로는 반도체 산업을 중심으로 한 제조업 재편의 신호탄으로도 해석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다만 이런 관세 면제가 일시적이라는 것을 잘 주목을 해보셔야 될 것 같고요. 추가적인 세부 내용이 조만간 공개될 수 있음도 함께 주의해 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관세 면제 발표가 되면서 가장 많은 수혜를 받은 기업과 종목이 있습니다. 바로 애플이죠. 관세 면제로 인해서 일단 애플은 한숨을 돌렸는데 지금 중국 안에서의 탈중국 움직임을 가속화하고 있다라는 내용들이 계속 전해지면서 월가에서는 앞으로 애플의 움직임에 주목을 해보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일단 애플 같은 경우는 지난주 금요일에도 긍정적인 주가 상승을 보였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이번에 있었던 이 주요 관세 면제 대상을 놓고 기술업계 첫 승리다라고 평가를 하면서 특히 중국의 의존도가 높은 애플에 큰 호재로 작용할 것임을 전망했는데요. 이 애플 같은 경우는 미국이 수입하는 스마트폰의 81% 그리고 컴퓨터 모니터가 78%가 모두 중국산인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대중국 고율 관세를 부과하면서 미국 IT 업계는 가격 급등 압박에 직면해 있지만 이번 상호관세 면제로 위기에서 벗어나게 된 셈인데요. 다만 애플은 이러한 정책 변화에 안주하지 않고 중국 중심의 공급망을 탈피하기 위한 움직임을 빠르게 확대하고 있습니다. 또 애플은 지난 1년 동안 인도에서 약 31조 원 상당의 아이폰을 조립을 했고요. 전년 대비는 무려 60%나 증가한 수치라고 합니다. 이 애플은 앞으로도 인도에서 생산한 제품을 미국 시장에 우선 공급할 방침이고요. 인도 정부 역시 보조금과 인센티브를 통해서 애플의 현지 확장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다만 블룸버그는 애플의 공급망 구조상 단기간에 중국을 탈피하는 것은 어렵다라고 지적을 했는데요. 애플의 공급업체 200개가 지금 중국을 기반으로 하고 있고 만약 애플이 전체 생산 능력 중에 10%를 중국에서 다른 국가로 이전하는 데만도 약 8년이 걸릴 것이다라고 추산을 하기도 했습니다. 때문에 앞으로 인프라 부족이나 인건비, 생산 효율성 등의 문제로 애플이 중국을 벗어나기는 사실상 어려울 것이다라는 평가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다만 관세만 면제받더라도 애플 측에서는 상당한 긍정적인 모멘텀과 요소로 받아갈 수가 있겠습니다. 해당 소식과 함께 M7 안에서 나름 큰 폭의 상승을 보였었던 애플의 소식부터 체크를 해봤고요. 그 가운데서도 추가적인 가격 하락이 나왔었던 테슬라의 소식도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사우디에 본격적으로 진출한다는 소식이 전해졌지만 월가에서는 이날 추가적인 이 테슬라의 목표 주가를 하향 조정을 했습니다. 또 여기에 중국 쪽의 이슈까지 더해지면서 추가적인 우려감이 커지기도 했는데요. 일단 테슬라 같은 경우는 이날 증시에서도 소폭이지만 약보합으로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베런스는 중국이 미국산 자동차에 최대 125%의 보복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밝히면서 테슬라가 자사 중국 웹사이트에서 미국산 모델 S와 모델 X의 주문을 중단했다라고 보도를 했습니다. 두 모델은 미국에서 생산돼 수출되기 때문에 관세가 적용될 경우 약 45%의 가격 인하가 필요해서 수익성 악화가 불가피하다라는 분석이고요. 다만 해당 차량들의 판매 비중은 1분기 글로벌 판매량 약 13만 대 중 4%에 불과하기 때문에 직접적인 재무 타격은 제한적일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 가운데 테슬라는 지난주에 사우디아라비아에 공식적으로 사업을 시작하면서 시장 확대에 나섰죠. 사이버 트럭과 모델 Y 리모델링 버전 등을 판매하면서 중동 진출을 본격화했지만 현재 인프라 부족과 극한 기후 등으로 성장이 쉽지 않을 것이라는 우려감도 크게 나오고 있습니다.
사우디는 전기차 보급률이 현재 1%밖에 안 되는데 5년 안으로 30%까지도 확대하겠다라는 계획을 가지고 있지만 충전 인프라가 아직 100곳밖에 안 되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고요. 여러 가지 이슈들을 점검하면서 월가 같은 경우는 테슬라의 글로벌 판매 둔화와 관세 부담을 우려해서 목표 주가를 잇따라 하향 조정했습니다. UBS 같은 경우는 테슬라의 목표 주가를 기존 255달러에서 190달러로 대폭 낮췄고요. 골드만삭스 같은 경우도 테슬라의 목표 주가를 275달러에서 260달러로 낮추면서 투자 의견은 중립을 유지하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글로벌 전기차 수요 둔화와 무역 정책 리스크가 맞물리면서 테슬라의 주가 변동성 당분간은 계속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변화도 저희와 함께 점검을 해보시길 바라겠고요. 마지막으로 주말 사이 있었던 주요 암호화폐 소식들도 점검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관세 정책과 함께 비트코인의 가격 상승이 나왔죠. 84,000달러까지 가격을 올려주는 모습이 주말 사이에 나왔는데요. 현재 시각 기준으로는 전일 대비 1.8% 하락한 83,600달러 선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비트코인 가격 자체가 최근 이 뉴욕 증시와 커플링이 되면서 지속적인 주가 부진으로 이어지는 모습이 확인이 됐었는데 오랜만에 마이클 세일러가 또 본인의 계정을 통해서 글을 남겼습니다. 추가적으로 비트코인을 매집하겠다라는 내용을 암시했는데요. 이 노란색 점에는 관세가 매겨지지 않는다라고 하면서 본인들이 매집하는 노란색 구간을 다시 한번 강조를 했습니다. 관세 우려로부터 사실 굉장히 자유로운 자산이 비트코인이기 때문에 추가적인 가격 상승에 대한 부분을 기대를 해볼 수는 있겠지만 전반적으로 글로벌 투자자들에 대한 이 소비 심리가 위축되면서 최근 위험 자산이었던 암호화폐들도 굉장히 큰 폭의 하락을 맞이했었는데요. 84,000달러대 나름 가격 지지를 보여주고 있는 비트코인과 전반적인 암호화폐 이번 한 주 동안 추가적인 상승을 만들어낼 수 있을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머스노 5시간이었습니다.